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명이 확 비쳐갖고 여러분이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학생에게는 수능을, 성인에게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IT 강국이 왜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가 있고 고령화된 세대가 있죠. 그럼 여러분, IT 산업을 소비하는 세대는 전부 다 누굽니까? 그렇죠. 저게 가장 큰 기본적인 겁니다. 어른들이 소비하는 것과 청년이 소비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물론 어른들도 IT 산업을 소비하지만은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IT 산업에 대한 소비도가 높습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전통적인 제조업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릅니까? IT 산업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릅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 나라가 결국 IT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IT 산업은 누가 소비하느냐? 기본적으로 청년이 소비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IT 산업의 강국이 될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나오죠. 출산율이죠. 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기 딱 보시고 놀란 나라가 있죠. 미국이 출산율이 2.0을 넘죠.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출산 강국입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국가도 보면은 출산율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1.87입니다. 거의 뭐 인구 감소의 우려가 없는 국가고, 독일 같은 국가는 1.42, 굉장히 낮지만은 저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이민을 받는 국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이 줄어들 것은 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우리 IT 산업의 갈 길이 너무너무 바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청년이 있어야 되냐 이거죠. 자, 저 청년은 IT 산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집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요새 최근 그리스 긴축안 때문에 여러분 논란이 많죠.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이 64%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가시게 되면은 청년이 3명이 걸어가면 2명이 실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는 거기다 이번에 긴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뭐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런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청년이라고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저 정도는 돼야죠. 그죠? 그래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뭐 스마트폰도 사고 갤럭시를 사든 아이폰을 사든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국가들은 이미 IT 산업의 토양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이태리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률이 5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자, 청년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멋지게 늘어나는 나라 보시겠습니까? 자, 이 나라 한번 보시죠. 스페인이죠. 스페인 딱 보시면은 2007년까지,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까지는 청년 실업률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아주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스페인이 쭉 올라가죠.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스페인도 55에서 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어렵다고 하죠.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거는 저 나라는 IT 산업의 소비력도 없습니다. 저런 IT 산업의 소비력이 없는 국가에는 IT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I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청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청년들이 부유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 여력을 가진 청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나왔을 때도 제 걸 막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바로 뭐를 반증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소비력을 가진 청년들이 대한민국엔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요, 연령대인 걸 빈곤율이거든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졌죠. 2007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빈곤율이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 선이 쭉 있으면 이 선 아래로 된 거는 빈부격차가 완화된 겁니다. 노란 것들이 많죠. 네, 노란 것들은 빈부격차가 완화된 거고, 이 위로 간 거는 빈부격차가 심화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위로 가면 빈부격차가 심화됐고 아래로 오면 빈부격차가 완화됐거든요. 근데 노란 거는 뭐냐면 노인 빈곤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는 노인들은 오히려 빈곤해지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위에 세모로 서 있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청년 빈곤율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 청년들의 빈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국가들이 건전한가 보면은 요 세모 한번 이거 해볼까요? 요게 세모인데 청년 빈곤율이 오히려 이 아래에 있으니까 빈부격차가 안 벌어졌죠. 오스트리아입니다. 이 국가 한번 가볼까요? 금융위기 터졌는데 청년들의 빈곤 문제가 오히려 완화됐어요.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어떤 나라 있을까요? 한번 세모 가보면은 자, 또 그 다음에 이 국가 있죠 여기? 요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저런 국가들의 청년은 여전히 막강한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에서 왜 크래시 오브 크랜과 같은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 표만 보고서도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청년이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좀 럭셔리해야 되는데 IT는 또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IT 산업의 주축은 다 젊은 사람들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축에 서야겠죠. 그런데 도전하는 청년이 있어야 되고 도전을 위해서는 뭐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다 아는 앵그리 버드입니다. 51번 실패했죠. 그러다가 간신히 52번째 성공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자, 우리 벤처를 한다고 그러고 도전을 합니다. 도전 좋죠? 잘 되면 저렇게 럭셔리해집니다. 여러분의 꿈이죠. 그죠? 지폐를 뿌려대면서 우산으로 돈을 갖다 막고 있어요. 그죠? 돈에 맞힐까 봐. 자,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도 다 아시죠? 벤처기업 잘못했다가는 박살납니다. 바로 신용불량의 길로 들었을 수 있죠. 자, 어떤 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20년 정도 종사한 전문가들도 창업하면 20개 중 하나만 성공하는 게 바로 벤처라고 그러죠. IT 산업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도전하는 청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청년이 있어야 되고 그 청년이 소비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한편은 도전하는 청년이 있어야 되고 그 도전하는 청년들이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안전망이 잘 안 갖춰져 있고요.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 있는 국가들 보시면은 금방 나오겠지만 우리가 복지국가 얘기하는 이유가 근로무능력, 벤처기업에서 실패했어요. 스웨덴, 핀란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딱 보시면 금방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 여기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요번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도전을 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구조?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패한 청년이 좌절하지 않는 나라, 그죠? 그 다음에 청년이 스마트폰을 소비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청년이 많은 나라,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자, 맨 마지막은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죠. 자, 그냥 있으면 되느냐? 우리 IT 산업은 그냥 IT로 가는 게 아니죠. 뭐와 결합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십니까? 이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인문학과 결합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회학자입니다. C. 라이트 밀즈라고 그래서 자, 저 사람이 쓴 책이 제일 대표적인 게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저 친구가 이런 친구는 아니지만 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객관적으로, 총체적으로, 개방적으로, 상대주의적으로 사고하라. 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사고하라. 객관성의 반대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관이죠. 뭐가 생긴 거죠? 선입견과 편견이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죠. 애플의 구호가 뭡니까? 바로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죠. 중국인들이 게으르다고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인이 게을러서 그리스가 국가 부도가 났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리스 국민은 EU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독일의 노동시간은 1440시간이고요. 그리스의 노동시간은 2170시간입니다. 그런데 독일인들은 그리스인 보고 게으르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Think different.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인이 거치장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디자인 혁신은 바로 저런 인문학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거죠. 두 번째, 조너선 아이브 담당자죠. 디자인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전 저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잡스보다. 애플 디자인의 궁극적 목표를 얘는 갖고 있죠. 디자인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디자인을 못 느끼는 거죠. 아, 이건 이거야. 그냥 이 물건이지 라고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 친구의 목표라는 거죠. 저런 사고방식들이 바로 애플을 만들었겠죠.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사고하라. 제 강의를 보신 분은 혹시 알 텐데 저거의 공통점 뭐죠? 다 옥수수죠. 감자튀김, 감자를 먹는 것 같지만 감자를 튀긴 기름은 다 옥수수 기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감자튀김을 먹는 거가 있겠지만 알고 보면 옥수수를 먹고 있어요. 코카콜라 뭐로 만들었죠?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다 뭐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도 옥수수죠. 아니, 소가 왜 옥수수야? 미국 소 다
옥수수 사료 먹습니다. 그래서 저거 전부 다 옥수수입니다. 바로 총체적 사고라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죠. 잡스가 한 게 병건가요? MP3, 컴퓨터, 핸드폰 합쳐서 애플, 아이폰. 우리는 구글을 왜 무서워합니까? 애플을 왜 무서워하고? 삼성의 도전 과제가 뭐예요? 샤오미와 애플의 차이점이 뭡니까?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삼성이 못 가진 걸 가져요. 걔네들은 생태계를 갖죠. 애플은 전 세계 생태계를 갖고 샤오미는 중국의 생태계를 가져요. 근데 삼성은 한국의 생태계 갖고는 게임이 안 되죠. 생태계란 말이 뭡니까? OS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다 상관 있는 세상이 되고 있죠. 구글 글래스, 애플워치, 신발도 곧 나올 거고 애플카 곧 나올 거죠. 현대자동차의 최대 경쟁 업체가 어디가 될 거다? 애플사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나올 게 뭐가 되겠습니까? 구글 하우스가 먼저 나올 거냐? 애플 하우스가 먼저 나올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런 게 바로 인문학이죠. 총체적 사고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문제죠.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개방적으로 사고하라. 빅데이터.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자, 저게 개방적 사고는 뭐가 되냐? 반대는 폐쇄적 사고죠. 폐쇄적 사고는 현재의 가설을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자, 가볼까요? 금방 눈치채셨죠? 잊혀질 수 있는 권리. 딱 나오죠? 그래서 잊혀질 수 있는 권리.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갖다 얘기했죠. 그래서 나온 회사죠. 그죠? 역발상이잖아요. 예? 이거는 누군가 확인만 하면 그 정보는 사라집니다. 스냅챗이잖아요. 떠오르는 벤처기업이 됩니다. 역발상이죠. 정보가 많으면 좋다고? 아니, 정보는 사라져야 좋아. 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가 인문학적 사고가 있냐 없냐가 IT를 주도합니다. IT는 기술이지만 또 다르게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 LG 시험 볼 때 인문학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맞죠? 네. 삼성 직무시험에 인문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문학과는 뽑지는 않아요. 그죠? 한국 재벌이 원하는 인재가 뭐예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IT 전문가입니다. 딱 그거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기술자를 원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가진 사람도 필요 없고 인문학을 모르는 기술자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기술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한테 매번 강의가 오지만 매번 거절하죠. 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49초밖에 안 남았어요. 돈은 뭐 할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자, 뭐예요? 제레미 레프킨, 유명한 사회학자죠. 가장 많은 책을 판 친구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젠 소유는 끝났어. 왜? 세상이 고도화 복잡화되면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더라도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 나옵니다. 비행기. 웬만큼 돈을 가지고지 않고서야 자가용 비행기를 끌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등석에 접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Assess, the age of assess죠. 접근의 시대죠. 그래서 소유 개념이 포기됩니다. 자동차 외소유에 공유하자. 정의됐죠? 결론은 뭐가 되느냐? 결론은 청년이 있어야 되고 돈 있는 청년이 있어야 되고 도전하는 청년이 있어야 되고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어야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된다는 말씀을 인문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